자, 734페이지입니다. 2번 주택건설 절차입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단독 30, 공동 30, 대지 만 그러고 넘어갑시다. 단지 이것은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나중에 합격할 때 생각하고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은 뭔가? 단독 공동 30 이상 하면은 주택법이고 미만하면 건축법이고 그 정도만 하세요. 어차피 안 나와요. 옆에 보면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사업계획 승인권자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와서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대충 쓸 테니까 한 번쯤 보고만 갑시다.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30, 30만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이게 대지 면적이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 면적이 10만을 기준 해가지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인가 10만 제곱미터 미만 10만 제곱미터 이상 해가지고 10만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누구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누구요? 기초는 무슨 기초예요? 특별시가 무슨 기초예요? 광역이지. 네,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시도, 대도시장. 시도, 대도시장. 결론적으로 누굽니까? 대도시를 지휘한 시장, 군수가 할 거냐, 도지사가 할 거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10만 미만이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하고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 시장이 하고 아예 쫙 풀어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누가 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아예 다 풀어줄까요? 대도시시장, 일반시장, 군수 이렇게 한다 그러면 10만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얘 대신에 뭐가 나온다고요? 도지사인 도지사.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줄여서 쓸 때 뭐라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이러고 쓰고 얘를 줄여서 뭐라 쓴다고? 시도, 대도시 이러고 쓰고 두 번째 예외적으로 누구도 합니까? 국장도 합니다. 국가가 한다, 토지공사 한다, 330명 이상 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저 정도 하고 넘어가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갔어요. 자, 3번.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얘는 신경 써야 돼요.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겠습니다. 뭐는 받아야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죠. 그러면 원칙 전제 조건은 대지 소유권 어쩐다? 확보한다. 확보. 대지 소유권 확보하는데 예외적으로 예외니까 당연히 미확보죠. 미확보해도 되는 경우가 하나, 둘, 셋 있다. 하나, 둘, 셋부터 안중요한부터. 국가, 지자체, 공사는 미확보해도 된다. 두 번째 소유권은 미확보했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은 확보했다. 소유권은 미확보했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 건설 사업을 현대가 합시다. 현대가 건설 사업 하는데 현대가 사업하려고 이 지역 주민들 모아놓고 주민들한테 주민 여러분 싹 모아놓고 내가 여기다 사업을 할 건데 현재 이 땅값 시세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 5만 원 그럴까요? 5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전부 다 7만 원에 매입을 해줄 테니까 사용 승낙서에 동의 좀 해주세요. 도장 좀 찍어주세요. 주민들이 좋다고 다 동의했어요. 소유권은 미확보했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거예요. 땅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만큼 돼 있는데 이게 산입니다. 산. LH가 이만큼을 사가지고 이걸 갖다가 싹 밀어서 택지 정리 시작했어요. 누가요? LH공사가 토지공사가 싹 해가지고 택지 정리했어요. 그 중에서 이만큼만 누구한테 팔았어요? 현대한테 팔았어요. 현대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그럼 이건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택지 이게 조성은 다 끝났는데 공부상으로
공부상으로 그럼 이걸 싹 합병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소유권을 줘야 되는데 얘가 아직까지 공부 정리가 안 돼서 소유권을 갖다가 안 줬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얘는 분명히 쓸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뭐는 없다? 소유권은 없다. 두 번째 똑같은 얘기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자, 저 사업을 하려면 지구 단위계 결정을 하고 자, 이 사업 하려면 지구 단위계 결정한다. 두 번째,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세 번째, 나머지 미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이제 사업계 승인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자, 현대가 내가 7만원 살 테니까 좀 동의 좀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갑이 여기 있다. 갑이 나는 못하겠다. 을도 못하겠다. 병도 못하겠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얘가 확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미확보입니다. 미확보. 남의 땅에다가 자 미확보한 상태에서 남의 땅 쓸 권리도 없는 사업계 승인 해줄 거냐? 해준다. 미확보했는데 왜 물어봐요. 근데 왜 당신은 도장을 안 찍어줘요? 얘가 뭐라 그래요? 7만원은 택도 끊어주라고요. 70만원 주면 찍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됐어요? 이제 알받기 됐어요. 알받기를 파내는 게 뭡니까? 매도 청구. 받기는 간단히 팝니다. 자, 매도 청구하는데 매도 청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매도 청구는 첫 번째 자 3개월 이상 찾아가서 협의해야 돼요. 찾아가서 파세요 이런 걸 많이 어이 팔아 3개월만 지나면 되니까 어이 팔아? 그럼 제가 팔겠어요? 안 팔겠지. 3개월이 딱 지났다. 아싸야 아싸. 시가 줄 테니까 어쩐다고요?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 그럼 제가 꼼짝없이 나가게 돼 있어요. 꼼짝이 나가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소송에서 뺏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게 말한다니까 파라니까 싫어? 3개월 됐네? 시가 나가. 제가 꼼짝없이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꼼짝없이 나간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냐? 특별시에서 서울에서 서울시장은 현대를 도와줘야 돼요. 특별시민인 갑을 도와야 돼요. 현대를 서울특별시민은 특별시민인 갑을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건설업자인 현대를 도와야 돼요. 왜 현대를 도와야 돼요? 왜 현대를 도웁니까? 비타업에 들고 옵니까? 비타업에? 이게 지금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도시관리계획 뭐입니까? 근데 도시관리계획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만 도시. 무슨 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를 만드는 계획. 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성격이 공익성을 띈다고 공익성. 그래서 얘를 도와줍니다. 얘를 갖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한테 나가 해서 뺏어올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얘가 투기꾼이다 그러면 보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투기꾼이 아니고 얘가 원주민이면 나는 돈도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 유사니까 끝까지 지킨다니까. 원주민인데 나가 꼼짝없이 나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원주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원주민을 할까? 원주민 보호조치 나와요. 어떤 사람이 원주민이냐? 자,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려면 여기다 먼저 뭐를 지정한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기 전 10년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다. 하여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 전 10년부터 소유한 자는 원주민이니까 매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원주민이다. 원주민. 나한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한 만큼 얘한테는 주고 살아. 얼마 불러 얘는 이제? 아싸지. 700만 원 부르지. 그러면 이제 이게 사업이 되겠어요? 아예 안 되지. 그러면 여기서 사업이 더 안 되고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사업주체를 보호한다. 사업주체보호. 이러고 원주민이라고 700분 이 사람은 투기꾼보다도 더 악질이라니까 악질. 보호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감하게 빼야 돼요. 사업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95% 이상이요. 95% 이상만 확보해라. 그때는 원주민이고 뭐 필요 없다.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이게 매도 청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바퀴날을 싹 빼요. 지금 우리가 이 구도시 지금 앉아있는 구도시
이 구도시는 나중에 배워요. 도정법이 싹 배워. 도정법이 정비사업하면서. 이렇게 지금 개발이 안 되는데 바뀐 것은 전부 다 얘는 뭐가 주택법이 싹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알바끼가 없다. 근데 중국은 알바끼 있어요. 중국은. 중국 법은 우리나라 법하고 틀려가지고 쟤를 갖다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알바끼 한번 쳐봐요. 중국 거. 도로가 이러고 집이 딱 있는데 얘가 비싸게 받으려고 도로가 이러고 오고 있는데 끝까지 안 팔고 버틴다니까. 도로 가다가 돌아야지. 이렇게 돌아야지. 도로 와가지고 이러고 돌아가지고 안 봤습니까? 이거 도로가 빙 돌아 다시 도로에 뭉쳐서 있는 거. 얘 집 있고 그러니까 얘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도로 이 집을 딱 놓고 나면 도로를 갖다 전부 다 개설하고 차가 싱싱 다 있는 거고 그래도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중국 가면 있는데 왜 이게 있을까 했더니 그 법이 우리 법하고 틀려. 중국은 저 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가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매도 청구가 이 제도가 나온 것은 알받기 피해를 방지하제. 매도 청구를 달리 표현하면 1번 알 뽑기, 알 파기, 알 빼기 셋 중이네. 셋 중에. 그래서 이 제도가 있다는 거 알아놔야 되고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자 735페이지 그게 내용이 자 지금 자 동그라미 3번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어째야 된다?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죠. 1번 잘 봐야 돼. 1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입니다. 두 번째 80일 이상 확보인데 80일 이상 확보인데 이제는 그 다음까지 가야 돼요. 이거를 현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누가 했다? 주택조합이 했다. 주택조합이 하면 95% 이상 확보예요. 주택조합은 95% 이상 확보. 세 번째 미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됐을 때. 그 다음 밑에 이제 2번, 3번은 별 충격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매도 청구까지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매도 청구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 네, 738페이지 738페이지 4번에 가 있어요. 4번 783페이지 밑에 738 양가로 4번 매도 청구 봅시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택은 다음에 따라 해당 건설대주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체크요. 시가.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된 토지 소유 매도 청구하기 전까지 체크요. 3개월 이상 협의. 기출문제 보면 3개월이냐 2개월이냐 이런 거 찾는 게 시험이니까 3개월 이상 협의.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95% 이상 확보니까 1번이 사업주체보. 1번은 사업주체보. 사업주체보 95% 이상 확보했으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고 2번 기타가 원주민보요. 원주민보 95% 미만 확보했으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 후 10년 전 소유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번도 중요합니다. 2번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 줄 거고 리모델링 결의 밑줄 거고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러면 리모델링 결의가 얼마입니까? 리모델링 결의 리모델링 조합이 아니고 이제 리모델링 결의 5분의 4 3분의 1은 너무 작다니까 5분의 4 전체 하면 동별 3분의 2상과 전체 5분의 4 그런 거랑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3번 법적용 있죠. 법적용 무슨 얘기냐. 매도 청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매도 청구에 대한 일반법은 집합건물법이요. 여기는 더 이상 없으니까 더 궁금하면 어쩌라고요? 집합건물법을 준용할 테니까 집합건물법 거기 봐서 배우세요. 그 다음에 5번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한번 딱 듣고만 갑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 파내는데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나가 얘는 협의하려는데 어디 있나 몰라. 행불자 자 소재 확인이 곤란합니다. 어디 있다고요? 모른다니까. 어디 있다고?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에 있을지 부산일지 모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은 일간신문에 얘가 좋아하는 신문이 뭐예요? 모르지.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요. 광고를
광고를 딱 냅니다. 뭐라고? 존말할 때 나오라고. 딱 기다립니다. 며칠 기다려요? 30일. 30일 기다려도 안 나타난다 그러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30일 기다려도 안 나타나면 이 땅값을 일단 땅 토지 가격을 법원에 공탁하고 파면 되는데, 문제는 이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격 감평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감평업자 2명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걔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가지고, 근데 감평업자가 현대가 내 친구 보내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공정같이 안 나오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 사업을 승인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평업자 2인 이상 평가하면 공정가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법원에 또 공탁하고 쓸고 사업하면 된다. 이게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한 내용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소유자 확인이 안 되면 전국 대상 둘 이상 예간시문에 광고하고 30일 기다리고, 그래도 안 나타나면 그 토지는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됐다. 승인권자 2명 이상이 추천하는 감평업자 2인 이상 평가 산술평가치 넣고 사업할 수 있다. 그게 5번이고,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735페이지. 735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자, 승인 받았으면 줄 건 없어요. 60일. 60일 내에 한다, 만다 알려줍니다. 60일. 두 번째, 변경. 뭐라 배웠나요? 변경 선언. 처음부터 다시 승인 받습니다. 6번, X. 뭐 그런 거 안 나와요. 7번, 뭐 읽어봤자. 옛날에는 이런 거 엄청 많이 해요. 옛날에는 얘기했다. 나 여기에다가 아파트 500세대 지을 때니까 사업계획 승인 좀 해주세요. 서울시장한테 시장님 아파트 500세대 지으니까 사업계획 승인해줘. 그래요 시장이. 여기에다가 도서관 하나 만들려면 승인해주지. 이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결부시켜가지고 이거를 많이 했는데 7번에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7번은 그런 얘기가 중요하지 않고, 8번 승인했으면 뭐하고? 고시하고 상식이고, 9번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다른 법에 받을 각종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한 걸 본다. 이거 몇 번째 나왔어요? 좌우지간 많이 나왔죠. 안 보고도 해야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그게 시험 문제 은근히 나와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본다.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왜 받은 걸로 봅니까? 물어보면은 이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쪽 기관자가 먼저 뭘 하니까?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협의 요청받은 기관자가 며칠 내에 대답합니까? 이게 법마다 숫자가 다 다르다고. 30일짜리, 20일짜리, 15일짜리, 10일짜리, 5월달, 6월달 이제 그거를 정리한다. 그거를 하나씩. 그게 이것만 알아도 꽈락은 배운다. 그 뒤에 보면 그런 게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정리해 나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37페이지 맨 밑에 2번 공사 착공 넘어가면은 그 박스 있죠. 박스 잡아야 돼요. 박스. 공사 착공 그러면 3년, 2년, 1년 순서 들어가요. 3, 2, 1 3년, 2년, 1년인데 잡아봐요. 자, 첫 번째 기억이 전체입니다. 전체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두 번째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여기에다가 자 전체하고 여기다는 자 109, 209 하겠다 그러면 전체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승인 받고 몇 년 내 착수요? 3년 내. 얘는 얘가 먼저 합니다. 분할이니까 최초는 몇 년이요? 3년. 최초 외는 최초 신고하고 얘가 2년 내에 따라오는 거예요. 2년 내. 공구 전체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한마디로 미분할. 전체 미분할이면 승인 받고 3년 내 뭐 할까? 착공 신고할 거. 공구별로 분할 승인인데요. 그래 최초 공구 몇 년? 3년. 최초 외에는 최초 신고하고 2년 내 뒤따라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좀 시작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 사유가 생깁니다. 중단 사유.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유물 발굴. 사기 쪼가리가 몇 개 나오면 유물 발굴. 중단됐어요. 발굴 작업이 끝났습니다. 중단 사유가 종료됐습니다. 종료. 그럼 어찌해야 돼요? 다시 착공해야죠. 다시 착공해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중단이 됐는데 몇 년 중단됐냐? 한 5년 중단됐어요. 5년.
5년 되니까 유물 발굴조가 끝났어요. 거의 이쯤 되면 건설사 망한 거예요. 이쯤 되면은. 어쨌거나 다시 해야 돼요. 5년 뒤에 다시 하자. 이거 포크레인 녹슬었어요. 어찌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중단 사유가 끝나고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래서 3년, 3년, 2년, 1년이요. 단지 전체 승인받은 몇 년? 3년. 공구별로 했으면 최초 공구 몇 년? 3년. 최초에는 최초 신고하고 2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중단 사유가 생기면 중단 사유 끝나고 1년간 연장한다. 자, 박스 밑에 다만 사업계획 인권자는 대행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사업자 신청보다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그 말이 중단 사유 끝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조차가 승인받은 사업계획도 사업 시행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면 당연 취소 사유고, 승인받고 몇 년 내 시작하지 않냐면 2년이 아니고 몇 년 내요? 자, 여기 봐요. 3년, 3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입니다. 이 2년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3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 금매짐이 할 수 있다. 공구별 분할은 최초 공구 3년 내 착수하면 취소할 수 있다. 자, 얘가 착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얘는 착수했어요. 얘가 그 다음에 몇 년 내 따른다? 2년 내 따른다. 2년 내 안 따른다고 취소가 돼버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어쩐다고? 취소 사유가 아니고 3년 내 착수 안 하면 그것은 취소 사유예요. 자, 2년 지우고 쓰라고 있다가 3년 내 착수 안 하면 그런 뭐다? 취소 사유고. 그것 말고도 말로 떠들 테니까 들어봐요. 말할 테니까. 자, 이 건설 사업하는 사업주체가 이 토지를 경매당해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사업계획 승인 그대로 놔줄까요? 아니면 취소할까요? 사업주체가 이 토지 담보 적용하죠. 결국 못 갚아서 경매로 날라갔다니까.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돼요? 놔둬야 돼요? 취소합니다. 취소. 얘 망했습니다. 사업체 부도 파산. 취소해야 돼요? 내비둬야 돼요? 취소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첫 번째, 승인받고 3년 착수 안 하면 끝맺으면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사업계획 승인받은 토지가 경매, 공매 등에서 소유권을 상실하면 취소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업 자체가 부서 파산 등이 됐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매도 청구는 했고, 그 다음에 739페이지 큰 3번 X 안 나옵니다. 740페이지 가면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그 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주택 건설할 때 그 규모가 있었는데 이 규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X 됐고, 어디 봐요? 740페이지. 740페이지 밑에 박스 있잖아. 밑에 박스. 단독은 얼마? 호당 330, 공동 297.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다니까. 주택법으로 지으면은 단독주택은 100평, 공동은 90평, 그것보다 크게 못 지어요. 근데 이 제도가 없었다거든요. 지금 시대는 안 맞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박스를 어쩌라고? XX 안 나온다가 아니고 X 개정이 됐으니까. 옆에 보면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 방법, 그 제도는 남아있지만 시험에 안 나와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규모, 주택 의무 건설, 그는 나중에 6월달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하잖아요. 5번 맨 밑에 5번 주택의 설계 시공 X, 6번 간선 X, 7번 감리. 여태까지 지문 딱 하나 나왔습니다. X. 우리 합격해야 돼? 100점 맞아야 돼요? 네, 합격해야 돼. 합격. 그럼 빨리빨리 X요. 745페이지 8번 주택건설 촉진입니다. 1번 국공유지 우선 매각임대. 우선 써요. 특혜. 우선 그 말은 특혜입니다. 특혜. 누구한테 특혜를 줄 건가? 자, 국가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 임대할 때 다음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매수 임차를 원하는 자 그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짠 넘겨봤더니 누구한테 주냐 봐봐요. 누구한테요?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얼마 이상? 50% 이상. 그게 시험장 가면 40% 이러고 나오니까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또 누구? 조합주택을 건설하거나 또
그런 주택 건설하려고 대지 조성하는 자. 한마디로 이것은 이 법의 목적이 뭡니까? 이 법의 목적이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이요. 일단은 먼저 주거 생활을 안정시켜야 돼. 안정시키는 것은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비둬도 알아서 집 다 장만해요. 없는 사람이 못하지.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민, 무주택 서민. 그래서 도입된 게 뭐예요? 국민주택 아닙니까? 국민주택.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다. 주로 뭐 한다? 서민용 주택 위주로 짓는다. 두 번째 조합주택이 건설한다. 조합주택이 아까 조합원이 누굽니까? 무주택 세대죠. 85 이하 하나같이 세대죠. 거기도 서민이요. 세 번째, 그 주택 건설하려고 뭐 한다? 대지 조성한다. 대지 조성.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각 임대. 그럼 이제 2번 이제 환매매 임대계약 취소죠. 그렇게 특혜를 받았으면 빨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빨리 해야죠. 빨리. 우리 빨리 그럼 몇 년이요? 옛날에 우리 삐삐 칠 때 삐삐 쳐봤나 이거? 빨리 이거 안 해봤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빨리니까 몇 년이요? 2년. 2년 내에 주택 건설 안 하거나 2년 내에 대지 조성 안 하면 매각했으면 뭐하고 환매, 임대했으면 취소 체크합시다. 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국공유지 누구한테요? 국민주택 규모주택 50% 이상 조합주택 건설자 그런 주택 건설 대지 조성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2년 내에 안 하면 어쩐다? 환매하든가 계약 취소할 수 있다. 2번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활용 채비지인데 채비지가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에서 별도로 빼놓은 땅, 남긴 땅이 채비지입니다. 자, 채비지가 뭐라고요? 똑같은 말 하지 말고 좀 줄여서 채비지가 뭐예요? 시행자 목. 그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채비지 뭐라고요? 시행자 몫입니다. 시행자 몫. 자, 환지계획 작성 후 매각 여부. 사업주체가 체크합시다. 국민주택 용지 줄 거예요. 국민주택 용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 요구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대리인증을 받다 체크합시다. 채비지 총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누구한테? 국민주택 사업주체. 얼마 범위? 2분의 1 범위. 2분의 1. 국민주택 사업주체한테 우선 줄 수 있어요. 2번 안중요 듣기 마세요.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따른 환지계획 수립 전에 채비지 매각 요구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주체 매각 채비지를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해준다. 그렇구만. 3번 채비지 양도가격. 채비지 양도가격은 밑에 줄 거예요. 감정가격. 감평업자 2인 평가는 감정평가 가격. 감정가. 그게 중요해요. 감정가. 다만 또 줄 거예요. 임대주택. 줄 거니까 임대주택. 임대주택 건설하는 등 국토교통부 정하면은 체크합시다. 조성원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만큼 해가지고 이쯤 해가지고 여기에서 갑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습니다. 갑이 무슨 사업 한다고요?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무슨 방식으로 한답니까? 얘가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이면 100% 뭐가 나와요? 채비지 나와요. 채비지. 이 채비지를 갖다가 국민주택 사업주체한테 우선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채비지가 뭐라고요? 시행자 시켜서 저 값은 뭘 바라보고? 채비지 바라보고 공사하는 거 채비지. 채비지가 시행자의 몫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구획정리 하는데 이렇게 구획정리를 이런 식으로 구획정리 하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우리는 보통 가운데 있는 땅을 보고 우리는 노른자랍니다. 노른자. 자 우리가 갑이라 합시다. 우리가 시행자요. 채비지가 뭐라고요? 시행자 몫이다. 1, 2, 3, 4, 5, 6, 7, 8, 9 저 중에서 우리가 갑이면 몇 번을 잡을까요? 정상적이면 몇 번 잡아요? 당연히 5번 잡죠. 5번 잡았어요. 5번.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지주들이 땅 주인들이 우리 보고
좋은 놈이라 할까요? 나쁜 놈이라 할까요? 이상한 놈이라 할까요? 자, 1번 좋은 놈, 2번 나쁜 놈, 3번 이상한 놈.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판단 잘해보세요.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이상한 놈인지. 제일 비싼 땅을 빼갔죠 지금? 중심이 빼갔으니까. 자, 그러면 채비지가 왜 필요하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비용 충당. 비용을 얼마 만들려고? 비용을 1,000원 만들려고. 1,000원. 비용 1,000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제가 채비지를 외곽을 1번을 잡을 거냐 5번을 잡을 거냐. 외곽을 잡냐 중심 잡냐. 외곽 잡으면 평당 얘가 10원이에요. 10원. 평당 10원. 중심 잡으면 땅값이 평당 100원이요. 외곽을 잡으면 몇 평을 잡아가야 돼요? 1,000원을 만들려면 몇 평, 100평, 100평, 1,000원 만들어야 하니까. 중심 잡으면 몇 평? 10평, 10평. 시행자가 채비지를 많이 빼가면 빼갈수록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땅 면적이 줄여요. 그러니까 시행자는 어찌해야 돼? 채비들 비싼 데 잡되 조금만 잡고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 이상한 놈이요? 당연히 좋은 놈이지. 그러면 얘는 순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나는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땅을 조금이라도 더 주게 뭘 잡았어요? 중심을 딱 잡아놨어요. 이러고 딱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참 일하니까 이제 을이 왔어요. 을이 와가지고 을이 갑에게 야, 갑 수고한다. 니 누구냐? 이게 뭐라고요? 누구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국민주택건설 사업주체지. 국민주택건설 사업주체지. 누구라고? 부영이라니까. 부영. 우리나라 부영이 많이 하니까. 근데 어쩐 일인데? 물어보면 얘기하죠. 너는 도시개발뿐만 하는데 나는 주택법도 한다. 내가 너한테 이 채비지 달라고 요구하면 너는 나한테 2분의 1 범위도 나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 내가 왜 너한테 우선 줘야 되는데 주택법을 들이대면서 봐라. 줘야지. 어찌요? 줘야지. 주면 되지. 뭐 어차피 난 팔 거니까. 주면 되지. 그러는데 이 공급가가 제일 처음에 웃겼어요. 이게 공급가가 제일 처음에 이 법 만들 때는 원가입니다. 원가. 조정 원가. 원가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년 공사에서 한 푼도 안 남는다. 반이 원가를 가버리면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법 개정에서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감정가다. 감정가인데 예외적으로 뭘 지으면 임대를 지으면 근데 부영은 주로 임대만 많이 짓던데? 부영이 주로 임대를 많이 지어. 그럼 어쩐다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뭐 짓는다니까? 임대 짓는다니까. 그럼 어쩐다니까? 원가라니까. 그러면 이게 반이 원가로 날아가면 10년 고생해서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열 받겠죠. A, C 그러겠죠. 내가 2번 다시 이런 사업 한다 안 한다 이제? 배운 게 도둑이라고. 2번 다시 한다 안 한다? 해야지. 분명히 해야지. 하긴 하는데 야 이거 내가 또 뺏길 것 같은데 분명히 얘가 또 올 거예요. 분명히. 나는 사업을 또 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자, 갑이 또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얘가 올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학습 효과가 이제 한 번 아니 두 번 한다는 게 이제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줄 수밖에 없다. 법에 의해서. 근다고 해서 내가 주민들 위해서 땅을 많이 주고 나는 조금만 가져야 되니까 좋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비싼 땅을 갔대. 사거리 코너는 다 비싸요. 원래 사거리 코너는 비싸요. 이렇게 잡아놓고 자 이만큼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의리 안 오면 찾아가. 야 빨리 와. 바쁘니까 빨리 오라고 줄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 고맙다. 자 이만큼 2분의 1. 잘 봐. 무슨 단어 이만큼. 어쨌거나 2분의 1 줘.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이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국민주택. 자 아파트 100세대 짓는 거하고 1000세대 짓는 거 단가 어떻게 살까요? 1000세대. 이러면 얘가 받을 수 있냐? 못 받는다는 얘기.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하면 줘도 못 받으니까 분명히 머리 쓰겠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갑이 머리를 쓰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만든 국회의원도 머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같아가지고 채비지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에서? 환지 계획을 만들면서 환지 계획 내용에 1번 뭐가 있어요? 환지 설계. 2번 땅 준다. 필지별 환지 명세. 3번 땅 안 주고 돈 준다. 필지별, 권리별, 청산자 토지 명제. 4번 시행자목 채비지 보리 명세. 나왔죠?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면 뭐가 나와요? 채비지가 나와요. 그러면 자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가서 요구해라. 먼저 요구.
먼저 가서 요구하게 되면 저렇게 못합니다. 어떤다고요? 하나의 단지로 공급해. 이러고 만든 법을. 먼저 요구하면 하나의 단지로 준다. 근데 후에 요구하면 없어요, 말이. 그러면 갑은 자, 공사하는 흉내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내지. 우리 이쪽 보면 절대 안 봐요. 나는 딴짓 하다가 우리 안 보면은 잽싸게 후다닥 해가지고 얼른 환지객을 딱 만들어버리면 그럼 얘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만들어가지고 과연 환지객을 만들면 이게 효력이 있냐? 이게 문제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환지객을 작성해가지고 갑이 만들었다. 효력이 있습니까? 뭐를 받아야지? 인가 받아야지. 환직의 인가권자 누구예요? 이거 한 문제짜리인데. 환직의 인가권자 누굽니까? 봐요. 이래서 모의고사 보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상중하에서 환직의 인가권자는 수준 따지면 상중하에서 하중에서 이런 걸 몰라 생기초예요. 생기초. 생각이 안 나요. 왜? 두 달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 두 달이라는 게. 개발법은 무조건 누구 밀인데? 지정권자 밀인데 얘만 지정권자 아니라니까? 얘 빼고 얘가 누구예요 그러면? 얘가 누구예요? 특도, 시, 군, 구. 봐요. 기억이 안 나는 거. 특도, 시, 군, 구. 특도, 시, 군, 구. 특별자치도, 시, 군, 구. 그러면 이걸 갖다가 노원구청장이, 만약 우리면 노원구청장 딱 보다가 자, 얘가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환직의 인가를 해야 되겠죠. 하려는데 과연 저기에다 국민주택이 이번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구청장 봐. 분명히 여기는 국민주택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만들어 오면 인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인가 안 해줘요. 어째요? 한 군데로 모아라. 이게 우리 24회 시험 문제 이게. 특도 시군구가 체비지 집단 지정하라고 요구한다. 왜요? 생각해봐요. 자, 그럼 이제 개발법 한번 가야 돼. 개발법 때 설명하러 넘어갔으니까. 주택법을 공부해야만 이해합니다 해가지고 하나 않고 넘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채비지 파트니까 340 몇 페이지 있겠는데 한지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350페이지 있어요? 확실해요? (350이) 아니에요. 350이 아니고 300 몇 페이지세요? 근데 348페이지 348페이지 거기 있는 348페이지 채비지 보르지 채비지 보르지 밑에 니은 봐죠. 기억까지 설명했고 니은 설명하고 넘어갔죠. 특도시군구청장은 주택법 따른 공동주택 건설 촉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채비지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층에 왜 그 제도가 나오는가? 특도시군구가 뭐고 환지기 인가권자고 주택법 공동주택 밑줄 긋고 써요. 국민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을 갖다 건설 촉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이거 안 하면 시행자가 저렇게 분산해서 채비지 정해버리면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다 모아라. 그럼 어쩐다? 인가해주겠다. 그 제도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746페이지 가가지고 채비지에서 이제 결론은 이제 시험으로 갑니다. 시험으로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746페이지. 자, 746 채비지 활용 그러면 포인트는 두 개만 딱 찍으면 돼요. 누구한테? 국민주택 사업주체한테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죠. 국민주택 사업주체한테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3번입니다. 채비지 양도가는 원칙이 뭐라고요? 감정가가 원칙인데 임대주택이면 뭐를 준다? 저성 원가다.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그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채비지를 갖다 주택법 물어보면 국민주택 사업주체에게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때 공급가는 감정가가 원칙인데 임대주택 그러고 나면 저성 원가다.
그 다음에 747페이지 9번 1번 타인토의 출입 안중요 넘겨보면 2번 봐봐. 2번 토지 수용인데 토지 수용 봅시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쩌다 지문 하나 나오니까 잘 봐요. 간단하니까. 자,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사업주체가 줄 거예요.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줄 거죠. 위에다 써요. 등록사업자 빼고 등록사업자한테는 수용권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인한테는 수용권을 안 주겠다. 그 다음 또 씁시다. 줄 겁시다. 군민택 건설이나 군민택 건설 대지 조성 줄 거 봐요. 군민택 건설에 대한 대지 조성.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밑에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국가지자체 공사가 뭐 하다가 군민택 건설하거나 군민택 건설한 대지 조성하다. 필요하면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토지든 건물든 권리든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 박스 밑에 2번. 자, 수용 그러니까 무슨 법 나와야죠? 공치법 나와야죠. 공치법.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 공치법 준용한다. 그러면 니은. 자, 공치법 준용하면 또 우리가 건축하려면 뭐 받는다? 건축허가. 수용하려면 뭐 받는다? 수용허가. 수용허가를 쓸 때 뭐라고 쓴다? 사업인정. 사업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되냐? 받은 걸로 보냐? 이게 항상 문제잖아요. 주택법에서 주택건설 사업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공치법상 사업인정으로 본답니다. 니은 보게 되면 공치법을 준용할 때 공치법 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달리 표현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뭐로 본다? 사업인정으로 본다. 굳이 또 사업인정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더 가지 말고. 그래서 주택법에서 수용이 나오면 누구만? 국가지자체 공사만. 누가 없으면 민간이 없으면 민간이. 뭐 할 때? 군민택 건설이나 군민택 건설하게 한 대지 조성할 때.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하고 이 법 규정 두 개 있는데 하나만 하고 하나만.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 인정으로 본다. 그거 말고 양가를 3번 스스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사용검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합니다. 혹시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설명합니다. 자, 사용검사 신청과 사용검사권자인데 사용검사 신청, 사용검사권자 사업조처는 16대 사업계획 승인마다 시행하는 주택건설 대지조성을 완료했으면 주택대지에 대해서 시군구청장 또 국장한테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조건에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겠으면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좌우지가 모든 법에는 동별로 사용검사가 나오는데 약간 특이한 부분이 나왔어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기 봐요. 약간 특이한 게 나왔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계획 승인을 여기가 지금 사업계획 승인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10만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이상이면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 그리고 누구도 한다? 국장도 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해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뭐 받아야죠? 사용검사 받아야죠. 그러면 사용검사를 정상적이면 얘들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않고 누가 해요? 이걸 갖다 누가 합니까? 이거를 시장, 군수, 구청장 약간 좀 특이하는 거예요. 얘는 어쩌고 그대로 네가 한다. 얘는 누가 하고? 국장이 하고. 자, 사용검사권자하고 얘가 좀 바뀝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검사권자 약간 차이가 났고 두 번째 사용검사 신청을 누가 하냐면 신청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원칙은 물어보나마나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하지. 본인이 사업조체. 근데 예외적으로 사업조체가 안 하고 이 시공에 대해서 보증을 한 자 또는 시공자 또는 입주자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자, 시공자, 입주자인데 언제 하냐 물어봤더니 왜 얘들이 할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왜 네가 하냐 물어봤더니 사업주체가 망했어요. 사업주체가 파산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두 번째 사업주체가 멀쩡해 파산 안 합니다. 파산 안 했는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신청. 이때는 사업주체가 파산했다. 그때는 누가 하냐?
시공에 대해서 보증을 한 자가 시공에서 보증을 한 자가 시공에서 선정해서 공사를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돼요. 근데 보증한 자가 없었다든가 보증한 자가 마저 망하게 되면 걔도 망했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도 망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나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쫄딱 망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요? 97, 8, 9 은행이 다 망했어요. 은행이. 보증기관이 누군데? 은행인데. 은행이 다 망했어요. 그때는 누가 해야 돼요? 입주자가. 한 번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주체가 파산을 안 했는데 신청을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시공을 보증한 자도 할 수 있고 빨리 나는 보증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또 누구도 할 수 있고 공사를 한 시군이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고 입주자 빨리 들어가야지. 그러면 얘들이 신청을 딱 하게 되면 검사권자는 물어봅니다. 왜 신청을 안 하냐? 신청을 네가 왜 안 하는가? 물어봤을 때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면 어째 된다? 검사해 줘야 된다. 그게 밑에 있는 2번입니다. 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신청 봅니다. 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주택의 시공자,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점,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 받을 수 없을 때 해당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그 점이 박스 밑에 측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 점에서 박스 밑에 측 연결합니다. 즉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하고 검사받는다. 다만 보증자가 없거나 보증자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으면 입주 예정자 대표가 시공자를 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점 넘기지 말고 두 번째 점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 이 경우 그 연결되는 거예요.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 한 사용검사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가 없습니다. 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넘겨보면 이제 2번 사용검사 기간인데 날짜만 찍읍시다. 며칠입니까? 15일. 24일 때 처음 한번 났습니다. 15일. 자, 사용검사 효과인데 1번 건축물의 사용시기 상식입니다. 사업주체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딱 읽고 괜히 읽었다. 다만 그 상식이니까 다만 대리인이 정하는 경우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그래야지 한다. 그 원칙은 검사 받고 쓰는데 예외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임시 사용 승인은 기억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공사가 전체 완료된 경우 이를 받을 수 있으나 사용검사는 원칙 전체 완료도가 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이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될 때 대지조성사업이면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될 때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니은 임시 사용승인을 얻고자 한다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 사용승인 신청 괜히 읽었네. 디귿 사용검사권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 받을 때는 임시 사용승인 대상인 주택 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 체크합시다. 임시 사용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할 수 있다. 이 복잡하겠는데 읽어보니까 복잡했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간단하게 이 얘기입니다. 공사가 전부 다 완료되면 뭐 받고 사용 검사 받고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해라 이 얘기인데 나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좀 미리 쓰겠다니까 완료되기 전에 미리 쓰겠다 쓰라 그럼 뭐 받아가지고 임시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쓰겠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을 어떻게 받냐 그러면 이게 뭐냐 건축물이냐 아니면 대지냐. 건축물이 이렇게 세 동이 있다 그러면 한 동 한 동 끝나게 동별로 완료되면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쓸 수가 있고 대지면 이렇게 구획을 4개로 나눴으면 대지는 구획별로 완료됐으면 구획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쓸 수 있는데
건축물은 동별로 하려고, 대지는 구획별로 하려고. 근데 이 건축물이 뭐였으면 공동주택이면 동별로 끝난 상태에서 임시 사용 승인은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일단은 끝나기 전에 동별로 끝나야 돼요. 동별로 끝나고 임시 사용 승인을 동별로 해줄 수도 있고 뭐로 다 할 수 있다?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하면 돼요.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준공검사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인데 준공검사 등의 의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 자,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생각해봐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개발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본다겠죠. 그래서 건축법에서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으면 국토개법 준공검사 받은 걸 본다 그랬죠. 빨리 거기 흔들어 본다고. 본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또 나왔다고.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이래서 공사 끝나가지고 주택법에서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 사용 승인 받은 걸 본다. 이 내용 어디 가든가 전부 다 똑같다고, 전부 다. 근데 그런 지문이 간혹가다 툭툭 튀어나오니까 상식으로 눈치껏 해야 돼요, 눈치껏.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건설 파트 끝나고 752페이지 11번 X고 4절 공업화 주택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4절 공업화 주택 무엇이라고요? 네, 끝. 근데 공업화 주택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알아요. 공업화 주택이 일단은 한 번쯤은 그런 제도. 이렇죠. 아파트를 지을 때 저희 아파트 짓습니다. 아파트. 자, 커프지 만들어 가지고 차가 리모컨이 아니라 레미콘이 가가지고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벽을 만들던가요? 아니면 공장에서 벽 만들어 가고 기둥 만들어 가고 바닥 만들어 가가지고 조립을 하던가요?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 공업화 주택이란다. 공업화 주택. 들어본 기억은 있어야 돼요. 4장이 주택의 공급입니다. 주택의 공급 이 부분은 잠시 쉬고 합시다. 잠시 쉬고 하는데 그 지금 뭡니까? 아까 거기 내가 유약집 얘기 간단했는데 유약집 환불하고 싶은 사람들 환불하세요. 부담 갖지 말고 환불하되 언제 환불하냐 그러면 그것은 첫날 수업을 들어보고 한번 두 개 비교를 해보고 그래도 아니겠다 그러면 환불하세요.